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젊은 여성 중 퇴행성 관절염 혹은 연골연화증 증상을 호소하는 여성이 적지 않습니다. 출산으로 인한 골반의 변화라든가 무리한 다이어트를 했을 때 또는 하이힐과 같은 신발을 신어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쏠려 무릎 앞쪽 연골로 가해지게 되어 여성에서 발병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삼정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최영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관절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의 몸에는 보통 206개의 뼈가 존재하며 뼈와 뼈 사이에는 관절이 존재합니다. 여러 관절 중 몸에서 움직임이 큰 관절들이 있습니다. 상지에는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 관절이 있고요. 하지에는 엉덩이, 무릎, 발목, 발가락 관절이 있습니다. 특히 체중이 가해지는 하지 관절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밖에 자가 면역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과 피 내에 요산 수치가 올라가며 발생하는 통풍성 관절염, 외상으로 인한 골절, 인대 손상으로 발생하는 외상성 관절염 등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퇴행성 관절염은 대부분 노화에 의해 관절 마모로 물리적 변화와 관절 주변의 염증 변화가 동반되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노화로 마모되어 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 등이 손상되고 이로 인한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으로는 나이로 인한 퇴행이 가장 큽니다. 최근 스포츠 활동이 많아지며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경우 또는 비만, 운동 부족, 과도한 다이어트 등으로 인해 근력 저하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쪼그려 앉거나 하이힐을 오랫동안 신고 있는 자세 등의 영향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노인들이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단순 엑스레이 검사로 기본적인 진단이 가능합니다. 엑스레이상 1에서 4단계로 구분하며 진단 후 치료 방향을 결정합니다. 1단계는 정상 무릎에 비해 관절 간격이 좁아지는 것이 의심되는 정도로 초기 관절염으로 심하지 않은 통증, 불편감 등이 발생합니다. 운동, 생활습관 교정 등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2단계는 관절 간격이 명확하게 좁아지고 관절의 뼈가 자라는 골극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점차 통증의 빈도가 잦아지며 급성 염증 시기에는 관절액이 과다하게 분비되어 무릎 관절에 물이 차는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단계는 중등도의 다발성 골극과 뼈 끝부분의 골 경화, 골 형태 변형이 관찰됩니다.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하고 골 변형으로 인하여 관절 운동 제한이 발생합니다. 마지막 4단계는 뼈와 뼈가 부딪히며 관절 간격이 완전히 좁아지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심한 통증과 보행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입니다. 초기에는 무릎 관절 앞부분에서 발생하는 둔한 통증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또는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을 때 더욱 심해집니다. 우리가 한 자세로 오래 앉아서 영화를 보거나 자동차 또는 비행기에 긴 시간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무릎 앞부분이 쑤시고 뻑뻑한 느낌이 발생합니다. 또 무릎을 움직일 때 딸깍하는 소리나 걸리적거리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딸깍거리는 소리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연골이 손상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정형외과 전문의의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취미로 즐기는 적당량의 운동은 근력을 증가시키며 퇴행성 관절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외상에 의한 골절, 인대 손상 등은 외상성 관절염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정 관절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운동의 경우 연골의 마모, 인대 손상 등으로 퇴행성 관절염을 악화시킵니다. 구기 운동의 경우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 반복되는 점프 후 착지 등 하지 관절에 부담이 되는 동작들이 있습니다. 평소 부상 예방을 위해 근력 운동을 병행한다면 부상을 예방하고 즐겁게 운동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최근 젊은 층에서 스포츠 활동이 일상화되며 운동 후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절염은 퇴행성뿐만 아니라 외상으로 인한 타박, 골절, 탈구 후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외상이 없다 하더라도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무릎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 혹은 운동 부족으로 근력 저하에서 연골연화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젊은 여성 중 퇴행성 관절염 혹은 연골연화증 증상을 호소하는 여성이 적지 않습니다. 보통 남성에 비해 여성이 근육량이 적고 출산으로 인한 골반의 변화라든가 무리한 다이어트를 했을 때
자세 또는 하이힐과 같은 신발을 신어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쏠려 발바닥 전체로 고르게 분산되지 못하고 무릎 앞쪽 연골로 가해지게 되어 여성에서 발병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자신의 체형, 근육량 등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본인한테 적당한 운동을 선택하여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양측 다리가 O자형으로 변하며 무릎 내측으로 체중이 가해져 관절염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닥의 양반 다리 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 등으로 인하여 다리에 변형이 발생하고 중년 여성의 경우 호르몬 변화로 인해 근육량이 급격하게 낮아지며 변형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리의 O자형 변형이 심할수록 퇴행성 변화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엑스레이상 퇴행성 변화가 심하더라도 환자 본인이 크게 통증이 없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수술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퇴행성 변화가 악화되면 통증, 운동 제한 등의 증상이 동반되게 되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약물 주사 등의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관절염의 경우 관절염 단계에 따라 치료가 결정됩니다. 관절염 2, 3단계에서는 연골 주사 등의 주사 치료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최근 자가골수 채취 줄기세포 주사 치료 등의 신의료 기술이 허가되어 어렵지 않게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일 처치가 가능하며 바로 일상으로 복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관절염 4단계의 경우 근본적인 치료는 인공관절 치환술입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의 경우 변형된 관절을 절제한 후 인공으로 된 삽입물로 치환하는 수술입니다. 수술을 위해 입원 및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자가골수 채취 줄기세포 주사 치료가 신의료기술로 허가되어 무릎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존 허가된 줄기세포 치료제의 경우 배양된 타인의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였습니다. 자가골수 채취 줄기세포 주사 치료의 경우 환자 본인 골반골에서 주사침을 이용하여 골수를 채취하고 원심 분리기를 이용하여 줄기세포를 추출하여 무릎 관절각 내로 주사하는 치료입니다. 제품화된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제에 비해 본인의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로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기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계속적으로 방치하면 관절의 변형, 염증이 악화되어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치료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방입니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체중을 줄이고 허벅지와 종아리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지 걷기, 실내 자전거 타기, 수영, 아쿠아로빅 등 관절에 체중이 가해지지 않지만 다리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이 좋습니다. 평소 바닥에 쪼그려 앉는 생활보다는 의자에 앉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적절한 식습관, 운동, 바른 자세 등 예방법에도 불구하고 관절 통증이 발생한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반드시 정형외과 병원을 방문하여 상담 및 체계적인 치료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좋은삼정병원 정형외과 최영진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